중정실록 23권 중종 10년 9월 3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1515년 명정덕 10년 전교하였다. 초 이튿날 섭진 때는 음악을 연주하지 말라. 중정실록 23권 중종 10년 9월 3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겨울 천둥의 이변이 이러하고 양사도 상수하여 말하였으니 공구수성의 상하가 서로 닿도록 하라고 의정부에 전지를 내려라. 중정실록 23권 중종 10년 9월 3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의 소위에 답하기를 이제 상소를 보건대 지극히 적절함으로 내가 매우 가상히 여긴다. 논한 일은 내가 거행해야 하겠으나 이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일일 듯하므로 대신들에게 의논해야 하겠다 하고 또 전교하기를 요즘 겨울 천둥의 이변이 있었는데 헛되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므로 내가 매우 두렵게 여긴다. 백성의 억울함이 재변을 가져올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상하가 서로 닦아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줄 때이다. 내가 아는 것으로 말하면 이를테면 전국 공신으로서 훈적에서 삭제된 자가 매우 많은데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은 논할 것도 없으나 박영창, 신윤문, 박영부는 죄인에 연좌되었기 때문에 모두 훈적에서 삭제되었으니 연좌의 죄는 면할 수 없더라도 훈적에만은 도로 기록하는 것이었다는가. 이 우도 당초의 윤장 등의 무리의 예의에 따라 훈적에서 삭제되었는데 뒤에 그의 수를 보건대 또한 억울한 듯하다. 모두 도로 기록하는 것이었다는가. 요즘 인물을 보면 쓸만한 자가 매우 적은데 갑자, 율시, 방위는 청현한 관직에 쓰지 않으나 그 가운데는 반드시 쓸만한 자가 있을 것이니 국가에서 인물을 대우하는 채무에 있어서 어떠한가. 요즘 보건대 군액이 모자라는 것이 워낙 한도만이 아니다. 반인 따위의 수가 매우 많으므로 군액이 풍성해질 때까지 경중과 경계의 양민으로 갑품, 반당을 삼는 정수를 구전하였는데 이는 폐해를 구제하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전에 각사의 설이 조례는 대전에 실린 수에 따르고 나머지는 다 군역으로 정하도록 한 법이 매우 마땅한데 그 후에 도리어 그 법을 무너뜨리고 다시 예전과 같이 하였으니 국가의 군졸과 각사의 아전은 어느 편이 중요한가? 군액을 늘리고자 애써야 할 것이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반당의 폐해를 위해서 이토록 염려하는데 사람들은 많이 차지하려고 힘쓰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사신은 논한다. 위에서 이토록 염려하니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는다고 할 만하다. 임금의 직책은 인재를 얻는 것이 중한 것이요. 이런 것은 유사의 일이니 그에 따른 잣단 일은 인재만 잘 얻으면 유의하지 않아도 절로 없어질 것이다. 갑자 율시 방위는 갑자년 연산 10년 1504년에 율시로 시험한 과방에 든 사람을 말한다. 이해 11월 22일 무신에 베푼 정시에서 19인이 합격하였다. 이때 율시로 시험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튿날의 전교에 보인다. 즉 인재는 반드시 경술로 뽑을 것 없다. 행여 중국 사신이 오면 중용, 대학 등으로 수창할 수는 없으니 시에 능한 사람을 뽑아야 나라를 빛낼 수 있다. 또 시에 능한 사람이 어찌 경술을 모르랴 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이 과방을 영구 아동방이라 하였다. 청현한 관직은 청직과 현직을 말한다. 청직은 학식, 행실, 내력이 험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벼슬이다. 현직은 잡직, 영직, 실무에 당하지 않고 풍경만 있는 직이 아닌 동반, 서반의 정직, 경국대전 이전 경광직의 제한 규정의 한 예를 보면 장우를 범한 관리의 아들과 손자에게는 의정부, 육조, 한승부, 사헌부, 개성부, 승정원, 장례원, 사관은 경연, 세자, 시간관, 천추관, 지재교, 종부시, 관찰사, 도사, 수령의 벼슬을 주지 않고 행실이 나쁜 여자와 제가 한 여자에게서 난 자에게는 동반, 서반의 벼슬을 주지 않으며 정손에 갔어야
위의 각사 외의 벼슬에 쓴다 하였는데 위에서 의정부 등등등 수령은 청직이고 동반서반의 벼슬이라는 것은 현직을 말한다. 청직 중에 홍문관이 빠진 것은 홍문록을 만들 때 이미 엄선하기 때문이다. 중종실록 23권 중종 10년 9월 30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섭전의 일은 전일 대간도 말하였고 이제 천둥의 이변이 있어 마음이 매우 미안하니 시행하지 말도록 하라. 중종실록 23권 중종 10년 9월 30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크게 천둥하고 번개치며 비가 내렸다. 중종실록 23권 중종 10년 9월 30일 개축 여섯 번째 기사. 대간이 안당의 일을 극론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3권 중종 10년 9월 30일 개축 일곱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접대 날마다 천둥의 이변이 있었습니다. 대저 겨울 천둥이라는 것은 이변 중에서도 큰 것인데 오늘 대궐에 들어올 때도 천둥 소리를 들었으니 상께서 예사로 여기고 조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시므로 하늘이 또 죄변으로 꾸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전을 피하여 찬선을 줄이고 자신을 죄책하고 직언을 구하는 따위의 절목도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26일에 천둥의 이변이 일어난 것은 워낙 우연한 일이 아니므로 이미 미안한 마음을 정원과 대신들에게 말하였는데 이제 또 크게 천둥하니 놀랍고 두렵기 그지없다. 위에 있는 자는 두려워하고 반성하여 하겠으나 아래 있는 자도 삼가지 않았으나 안 되니 서로 경계하기를 지위에 있는 자가 마땅한 사람이 못되는 것이 아닌가. 백성의 원망이 아래에서 일어나지 않았는가. 송사가 견제되어 분명하게 처결되지 못하지 않았는가 하여 할 것이다. 일찍이 듣건대 하늘에 응답하는 것은 실주로 하고 걸치례로 하지 않는다 하였거니와 정전을 피하고 찬선을 줄이는 따위의 이 일은 실지에서 구하지 않고 거칠애를 먼저 행하는 것인 듯하므로 미처 거행하지 않았다 하였다. 중종실록 23권 중종 10년 10월 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경주에서 무과의 향시를 시취할 때 거인 노응세라는 자가 그 무리 50여인과 함께 솜겸이 빈공이라 하여 때리고 난을 일으켰으나 시관이 금지하지 못하여 시취하지 못하며 관찰사가 계문하니 곧 헌부에 내리고 먼저 가 있는 겸집이 김협에게 명하여 추구하도록 명하였다. 중종실록 23권 중종 10년 10월 1일 갑인 두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김근사 등이 상소하기를 이달 21일에 파주 교화에 지진이 있었고 또 듣건대 경상도 함창 현에 민간에서 발이 셋 달린 닭이 났다고 합니다. 대저 음이 고요해질 때 땅이 움직이고 겨울이 시작할 때 양이 성하고 만물이 정상이어야 할 때 요사가 일어나는 비상한 이변이 한꺼번에 겹쳐 나타나는 일은 예전에도 듣기 드물었습니다. 이변이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부질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아래로부터 감응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 형상에 그림자가 따르고 소리의 울림이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송인종 때 지진이 일어났는데 한기는 말하기를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며 양은 임금의 상이고 음은 신하의 상이니 임금은 움직여야 마땅하고 신하는 고요해야 마땅한데 이는 여알이 용서하는 데 대한 응험이다 하였고 방적은 말하기를 정치에 빗나간 데가 있어 인정에 가려진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하였으며 장방평은 천둥의 이변을 논하기를 천둥은 2월에 시작하여 8월에는 거쳐야 하며 천둥은 봉디, 양기이고 임금의 상이 있으므로 제때에 앞서서 소리나는 것도 오히려 양이 숨어있지 않고 절도 없이 새어 나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한 효 무제 때에 팽성의 민가에 세 발 달린 닭이 있었는데 경방의 역전에 이르기를 임금이 부인의 말을 잘 들으면 닭에 요사한 것이 생긴다 하였습니다. 신등이 하늘과 사람의 뜻을 탐구하고 예와 이제의 논의를 참고하여 그 징벌하는 근본을 따져보니 어찌 그렇게 되도록 한 까닭이 없겠습니까? 인정이 가리워지고 군도가 빗나가는 일은 워낙 없다고 할 수 없겠으나 궁의의 청알 또한 반드시 어찌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궁금이 은밀하게는 하나 하늘의 살핌이 매우 밝으므로
전하께서 조금이라도 사사로운 생각을 가지시면 이로 하늘의 꾸지람이 있게 할 만한데, 더구나 지금 중의의 자리가 비어 있어 내정이 소속될 것이 없으므로 조금 더 치우친 것이 있게 되면 요산 스스로 어지럽히는 일이 갖가지로 나올 것이니, 전하께서는 이 일에 앞서 경계를 먼저 하여 하늘의 뜻에 따르소서. 신등이 덕건대 선유 호괭이 말하기를, 태자를 교양하면은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된다. 큰 근본이 바른 뒤라야 나라를 보존할 수 있다 하였고, 가이도 말하기를, 천하의 명은 태자에게 달려있고 태자가 훌륭해지는 것은 일찍부터 가르치고 좌우를 가려 뽑는 데 달려있다 하였는데, 이는 만세토록 바뀌지 않은 정론입니다. 신등이 더 짜옵건대 원자가 늘 외관에 거차여 천한 여염을 가리지 않고 기혈이 안정될 사이 없이 항상 옮긴다 하니, 이것이 어찌 보양하는 도리이겠습니까? 강보에 쌓여 있어 아직 지각이 없다고는 하나 예로부터 태교라는 것이 있는데, 더구나 자라나는 오늘날이겠습니까? 일찍이 금증에 들어와 강보에 있을 때부터 바탕이 있도록 교양하여 두세 살 어린 나이의 희롱에 있어서도 절도 없는 데 접하지 말고 좌우에 듣고 보는 것이 모두가 바른 법도에 맞도록 하면 습관과 성질이 이룩되어 착하지 않으려 하더라도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등이 또 듣건대 임금이 천위를 함께하여 천직을 닦는 자를 삼공이라는데, 국가에서 서사를 폐하고부터 삼공의 직임이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급속히 쇠미하여 이제 와서는 한갓 헛된 자리로 있을 뿐이니 어찌 통탄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삼공의 직책은 나라의 법전에 적혀 있으므로 일에 관련하여 처결하는 일은 폐하였을지라도 채통은 남아있으나 대패하여 구차하게 있다가 차차로 물러가니 한갓 그 직위가 있을 뿐이고 직사를 맡아보지는 않는 것이며, 제변을 만나는 문득 의뢰 사직하니 거의 거짓에 가깝지 않습니까? 전에 대간이 이것을 말하여 삼공으로 하여금 날마다 도당에 조하기하여 임무를 진퇴하고 국정을 논의하게 하기를 창하며, 전하께서 이미 윤호를 내리셨는데 오히려 작은 혐의를 고집하여 주저하고서 시행하지 않으니, 이는 비록 삼공이 태만한 죄는 이기는 하나 또한 전하께서 맡겨서 책임지어 이룩하게 하는 정성을 다하지 못하신 데서도 말미암은 것입니다. 전하께서 구원하는 정성을 보건대 지극하지 못하신 데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으므로 시비가 혹 정해지지 않으면 임금이 모두 듣고 널리 받아들여 옳은 것은 쓰고 옳지 않은 것은 버려야 사람들이 뜻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마다 다 뜻이 맞고 말마다 다 이치에 맞도록 하게 하려면 구원하는 길이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일전에 박상 등이 상소하여 망령된 일을 아뢰어 죄가 도욕에 이르렀습니다. 말이 죄줄만 하더라도 성왕은 말 때문에 사람을 죄준 일이 없었는데, 전하께서는 착한 말에 대해 속을 터놓고 받아들여서 언로를 넓히셨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잘못된 말에 대해서는 문득 법으로 처벌하시니 신등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게 될까 염려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근래 재변이 매우 심함으로 나도 두려워한다. 소위에 말한 궁리의 청알이 어찌 없겠느냐 하는 것은 내가 과연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래 앞서서 먼저 경계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 원자를 교양하는 도리는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나 여염에서도 교양하더라도 어찌 쉽사리 그렇게 되겠는가? 또 삼공이 날마다 도당에 좌기하는 것은 매우 옳으므로 내가 이미 요능하였는데 대신들은 시행하지 못할 듯하다고 사양하였다. 바야흐로 구원하는 중에 박상을 죄준 것은 대간이 청하기 때문이었음을 경등은 이미 알 것이다. 재변이 날로 심해져 가는 것은 내가 덕이 없기 때문이니 밤낮으로 미안하다. 경등이 상소한 뜻은 더욱 유의하겠다. 증조실록 23권 증조 10년 10월 1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정부에 전교하였다. 하늘이 사람에게서 아득히 멀어 서로 관계가 없는 듯하나 감응하는 이치는 형상에 그림자가 따르고 소리에 울림이 따르는 것보다도 빠르므로 사람의 일에 잘못이 없는데도 하늘이 이변을 보이는 일은 없다. 내가 저기한 이래로 상하에 죄를 지을까 하여 밤낮으로 매우 부지런하였으나 돌아보건대 덕이 변변치 못하여 위로 천심을 맞출 수 없으며 재변이 한 달에 두세 번 일어나니
곧 9월 24일 밤에 크게 천둥하고 번개치면서 우박이 내렸고 26일 밤에는 또 천둥 소리가 났고 30일 저녁에 번개치며 천둥한 것이 그것이다. 이제 숨을 때가 되었는데도 잇따라 진동하는 재변이 있는데 재변은 함부로 생기는 것이 아니니 어찌 가정 까닭이 없겠는가. 내가 매우 놀랍고 두려워서 한밤에도 잠들지 못하고 잘못을 깊이 생각하여 우러러 하늘에 꾸지라며 응답할 방법을 생각하나 아직 그 도리를 찾지 못하겠다. 이는 내가 참된 수성을 다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언로가 넓지 못해서 아래 사람의 뜻이 위로 통하지 않기 때문인가? 백성을 덕을 보지 못하여 생업을 잃은 자가 많기 때문인가? 형벌이 알맞지 않아서 옥사에 억울한 일이 많기 때문인가? 사람을 등용하고 물리침이 전도되어 어진이와 어리석은 자가 뒤섞여 등용되기 때문인가? 교화가 밟지 못하여 윤리를 상하는 자가 많기 때문인가? 기강이 떨치지 못하여 백성이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가? 예양이 진작되지 않아 비천한 자가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능멸하고 방해하기 때문인가? 원기가 두텁지 않아 문란하고 천박한 풍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인가? 이렇게 된 까닭은 모두가 나에게 있다. 예전에 성탕은 자신을 꾸짖어서 비가 오게 하였고 주 선왕은 자신을 조심하여 행실을 닦아서 재앙을 없앴으니 이것으로 참되게 하늘에 응답하면 재앙이 그 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조정으로부터 온 지방에 이르기까지 관직에 있는 자는 나의 지극한 마음을 알아 서로 힘을 합하여 이를 돌보고 마음을 합하여 공경하여 서로 부족한 데를 닦아서 재변을 거치게 하는 도리를 다하라. 중조실록 23권 중종 10년 10월 1일 갑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안당의 일을 2번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0년 10월 1일 갑인 5번째 기사 형조판서 이 계명이 병 때문에 정사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바야흐로 재변이 있어 형옥에 관한 일이 매우 긴급하니 갈라 하였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0년 10월 1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선 좌의정 정광필 우의정 김은기가 아뢰기를 근래 음양이 차스를 잃어 겨울철에 두세 번이나 천둥하였는데 재변은 헛되이 생기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아래에서 사람의 일에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 상께서 정성을 기울여 다스리는 것이 지극하시니 하늘의 꾸지람은 참으로 신등이 이를 보살피지 못한 까닭입니다. 신등이 덕건데 시종이 삼공이 능히 직임을 보살피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뢰었다 하는데 그 아랫 바가 마땅합니다. 재직하기 미안함으로 사직을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겨울철에 두세 번이나 천둥하니 나도 미안함으로 홍문관이 날마다 도당에 좌기하라고 말한 것은 전에 이미 정성들에게 말하였다. 천둥의 이변은 오로지 내가 덕이 없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삼공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유순이 홀로 아뢰기를 신은 패조를 오래 섬겼는데 이제 수상이 되었고 나이가 노쇠하여 귀가 매우 어두우니 이러고서 어찌 이 직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갈도록 명하시어 어질고 재주 있는 합당한 사람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이어서 삼공이 대학 연의에 있는 범조우가 배필을 가리는 데에 대하여 의논한 대목에 표를 붙여서 아뢰기를 지금 중공의 자리가 비어있는데 내 칠을 맡은 분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책립할 수 없으나 그 일은 매우 중합니다. 신등은 옛글을 살피다가 이 의논이 순정함을 보고서 성녀를 미리 돕고자 아뢰는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접대 홍문관이 상사했을 적에 책립해야 한다는 청을 말하지는 않았으나 중궁이 오래 비어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 이는 미리 경계하여 말하는 것이니 지당하나 중궁이 오래 비어 있더라도 무엇이 해려우랴. 이제 정성이 아랜 것도 마땅하나 내가 듣건대 성종 때 공해 왕후께서 승하시며 그 해에 곧 천호를 간택해 두었다가 3년 뒤에 정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그때의 국본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국본이 이미 정해졌으니 서두르 할 것은 없다. 다만 본래 이미 들어와 있는 자로 할 것인지 각별히 뽑을 것인지를 정성들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으나 3년 뒤에 명문의 어질고 덕 있는 사람을 가려야 하리라 하였다. 중정실록 23권 중정 10년 10월 2일 을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안당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홀로 아뢰기를 형조판서 이 계명이 병이 있다 하여 정사하매 곧 갈라 명하셨으니 매우 미안합니다. 대저 조신 중에서 나라의 일에 애쓰는 자는 적고 한가롭게 물러가려는 자는 많아 형조는 일이 번다함으로 반드시 정사하게 되는데 뚜렷한 병이 없는데도 가는 것은 온변치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안당의 일은 윤하지 않는다. 이 계명의 병이 급한 것인지 아닌지 내가 어찌 알리야. 그 정장의 사연을 보니 병세가 깊고 오래되어 며칠 사이에 나올 수 없다 하였으므로 바야흐로 재변이 있는 때라 형옥의 일이 중요하니 장관이 없어서는 안 되므로 갈라고 명하였는데 이제 그 병세를 살펴봐야 하겠다 하고 전교하기를 이 계명의 병이 급한가 아닌가를 살펴서 아래라 하였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0년 10월 3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형조판서 이 계명의 병세가 급한지를 정원으로 하여금 살피게 하였으나 재상의 병에 의원을 보내서 살펴보게 하는 것은 적간하는 듯하니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재상이 병으로 정사하면 말미를 조리하게 하는 관례는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말미를 주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0년 10월 3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유순 좌의정 정광필 우의정 김은기 우찬성 김전 우참천 남곤 병조판사 신용계 예조참판 심정 예조참판 성몽정 등이 부름을 받고 빈청에 모이니 전교하기라. 어제 대신이 아랫말을 듣고서 대학연의에 표를 붙인 데에 관한 일을 상고하니 제환공이 규구에서 회명할 때 천자의 검지를 밝혀 처벌 아내로 삼지 않는다 하였으며 노애공이 처벌 부인으로 삼으려 그 예를 헌의하게 하니 종인 헌하가 처벌 부인으로 삼는 것으로 말하면 워낙 그런 예가 없다고 말하였으며 위 문제가 곽귀빈을 후로 삼으려 하니 중랑 잔잠이 간쟁하였으며 당 명황이 무해비로 후를 삼으려 하니 어사 반효례가 간쟁하였으며 또 범조우가 선인 황후에게 후를 맞아들이는 것은 국가의 큰일이고 만세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복조가 여기에 달려있고 교화가 여기서 진전되는 것이며 예로부터 성왕이 이를 중하게 여겼는데 첫째는 족성이고 둘째는 여덕이고 셋째는 육리이고 넷째는 박이이다 하였다. 경등이 이를 말하여 지금 중궁이 오래 비어 있으니 여기에 유념하여 미리 의향을 두라 하였는데 이는 처벌 아내로 삼지 말라는 말인 것이다. 적초의 자리를 다투는 일을 막고 임금에게 분수받을 마음과 만세의 화가 없기를 바라고 정후를 가려서 맞아들이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 그 뜻이 멀고도 지극하거니와 나도 매우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조정조의 고사를 보면 정의가 비교되면 전후 여러 사람을 미리 가려 들이되 새로 수기가 되었건 전부터 수기가 있었건 논하지 않고 그 중에서 어질고 덕이 있는 사람을 가려서 3년 뒤에 위를 정하며 가령 이미 수기로 봉해진 사람은 명분이 이미 정해졌으므로 승봉할 수 없으며 정후한 사람만을 미리 정해드린다. 그러니 의례가 여러 가지일 뿐더러 어진 것을 반드시 알 수 없다. 어질고 덕이 있는 사람을 가리자면 이제 처녀 두 사람을 가려 들이되 아직 숙일을 봉하지 않고 어질고 덕이 있는가를 보아서 한 사람을 후로 정하고 남은 사람을 절로 수기가 되게 하는 것이 옳을런지. 그러나 공상 따위 일에 있어 반드시 숙이라고 칭할 것인데 숙일을 봉하지 않고 숙이라 칭하는 것이 어떠할런지. 지금 바로 급한 일은 아닐지라도 경등이 만약에 명분을 어지럽게 하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 논한 뜻을 내가 잘 알지 못함으로 다시 묻는다. 이 일은 어려운 듯하니 조종의 전례에 따르는 것이 또한 어떠한가 하며 유순 등이 사연을 같이하여 아뢰기라. 이 일은 매우 중요하니 승지를 시켜 면대에 출납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면대하겠다 하고 전교하고 곧 성정전에 나아가 유순, 정광필, 김은기, 김전, 남곤, 성몽경 등을 인견하였다. 유순이 아뢰기를 이번에 중궁을 책립하는 것은 국가의 큰일이니 큰일에 행할 일이 아닐지라도 성녀에 미리 헤아리셔야 합니다. 신이 대학연의에서 범조우 등의 바른 논의를 보고 상께서 아셔야 하겠으므로 표를 붙여서 아뢰었습니다.
이 일은 상께서 반드시 고례를 따르셔야 합니다. 진, 서산이 옛일을 여러 가지로 인용하였으나 오로지 첩을 아내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옛 제후는 한 번에 9여자를 얻고 세 나라에서 잉여를 보내되 한 사람만을 비로 삼았는데 그 비의 자리가 비게 되어도 차서에 따라 계승하지 않은 것은 한때 같은 무리로 있던 사람이 자리가 높아지면 아랫사람이 존경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이를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국본이 이미 정해졌는데 버금에 있던 자가 존위에 오르면 적초의 자리를 다투어 국본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이처럼 염려한 것입니다. 우세에서 계립하는 것이 관리가 되었다고는 하나 같은 무리에 있던 자를 올려서는 안 되고 새로 가려서 세워야 적처를 다투는 일이 없고 공중이 다 새로운 마음으로 존경하게 되어 채무가 매우 합당함으로 표를 붙여서 아뢰었던 것입니다. 하고 정강필이 아뢰기를 신등의 생각은 유승인이 이미 다 아뢰었습니다. 대개 범조의 말이 곧 정례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상께서 정례에 따라서 행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국군이 이미 정해졌으므로 원자께서 어리더라도 인심은 크게 정해졌으니 신의 마음에는 늘 왕자가 많더라도 적수와 상하의 분별은 하늘과 땅처럼 현격해야 하고 또 이어서 중궁이 되신 이도 자기 소생을 사사로이 사랑하지 말고 원자를 자기 소생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왔으며 정례도 저러함으로 신의 생각은 을 아뢰었습니다. 상께서 내정을 워낙 우연하게 하지 않으시니 어찌 그러한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이어서 중궁이 되신 분이 만약 이는 내 소생이 아니고 저는 남의 소생이다 라고 생각하여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이 싹트게 되면 일이 크게 어그러질 것입니다. 또 뒤에 난 왕자도 나는 정실의 소생이고 저도 정실의 소생이다고 생각한다면 국가와 백성의 화가 마침내 막야보다 참혹하게 될 것입니다. 정적을 존중하는 것은 바른 예에 맞을 뿐 아니라 만세를 염려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조정조에서 승봉한 전례가 있을지라도 실로 정례에 맞지 않으며 시세도 다릅니다. 그때는 국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박절리도 참람한 마음이 없었으나 지금은 국본이 이미 정해졌고 만세를 염려해야 하니 상심에 먼저 정해진 의향이 계셔야 하므로 아랜 것입니다. 하고 김은기가 아뢰기를 신등이 한때 함께 의논하였으므로 뜻도 같습니다. 이제 국본이 이미 정해졌으니 적세의 분들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하지 않고 물러나게 하면 마침내 염려할 일이 있게 될 것이니 적세의 분비를 현격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정강필이 아뢰기를 이 일에는 이미 옛 관례가 있으니 국가의 전례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전께서 위에 계시니 널리 가려서 보신다면 어찌 어지르고 덕 있는 자를 알아낼 수 없겠습니까? 하고 유순이 아뢰기를 어지르고 덕 있는 자를 알고자 하신다는 분문은 지당하십니다. 처음 가릴 때에 자전께서 덕용과 위이를 두루 보신다면 어진 자를 알 수 있으니 공중에 오래도록 두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연의에 실린 옛사람의 말은 참으로 만세토록 지당한 말이다. 정의가 엄하지 않으면 엿보는 패단이 많을 것이니 다만 위를 맞아들이는 일은 한 번 정해지면 가비에 고칠 수 없고 어질고 덕 있는지도 하루아침에 할 수 없으므로 조정조에서 곧 정하지 않고 궁중에 오래 들어와 있게 한 뒤에야 정하였다. 즉 실은 명분이 이미 정해져 있는 자이므로 승봉하는 것이 이미 온변치 못하고 새로운 사람은 문득 그 어질고 덕이 있는지를 알 수 없으며 또 대신에 의향을 아직 물음으로 묻는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른바 융리에는 우리나라에 있어 오래 이가 또한 지극히 중요하므로 자전께서 위에 계시니 보고 가리셔야 하며 문호도 가리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적이라 하더라도 촌야의 가문이 여기에 당해서는 안 됩니다. 고리에 반드시 선대의 선왕의 후손으로 비를 가리는 것은 예법이 있는 가문을 가리기 위해서이니 이제도 조사 중에서 예법이 있는 가문을 가려야 합니다. 하고 유순이 아뢰기를 문호는 반드시 가려야 합니다. 공경과 조사 중에 어찌 예법이 있는 가문이 없겠습니까? 처음 가릴 때에 여러 번 드나들게 하면 거동하는 사이에 공경하고 조심하는지를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재주와 덕이 있고 없는 것도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열흘이나 한 달 동안 궁중에 들어와 있게 하여
대비께서 보고 가리시되 처음부터 척실의 예와는 달리 대화하는 것도 무방하니 융리의 일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례에 관해서는 대신이 말한 것이 마땅하되 족성은 자연히 알 수 있으나 여덕은 곧 알 수 없으므로 미리 궁중에 들어오게 하여 가리고자 한다 하며 유순이 아뢰기를 상께서 거기까지 염려하시는 것은 지당합니다. 덕이 없는 자가 계립하여 자기 소생이나 남의 소생이냐에 뜻을 두면 국본이 계심으로 마침내 지극히 어려운 일이 있게 될 것이니 정중하게 가려야 합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대신이 아랜 것이 다 충성된 말이요 지극한 생각이며 상께서 때에 아니게 전주하여 마음을 비워놓고 받아들이시니 참으로 종사의 복입니다. 국가에 어찌 이처럼 중대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국가에 병고가 있어 공중의 정의가 비게 되었으니 이어서 명분을 닦는 일을 처음부터 바르게 해야 합니다. 대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집을 다스리는 데 있으므로 나라를 다스리자면 먼저 집안의 일을 바루어야 하니 적세의 분배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래 천재가 잇따라 이르며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고 남도에서는 세발 달린 닭이 났는데 옛 글에 다 여자로 인한 환란으로 인 것으로 말하였습니다. 옛 글은 비록 거려되어 얽매어 믿을 수는 없는 것이나 내정은 더욱이 엄해서 처음부터 엿보는 조심이 없게 해야 마땅한데 이 또한 천변에 참되게 응답하는 것이 됩니다 하고 유순이 아뢰기를 근래 재변이 매우 많은데 옛사람이 천심은 임금을 인해한다 하였거니와 임금으로 하여금 경계하여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그 말이 마땅합니다. 신은 본래 매우 어리석어 나라의 일이 올바르게 되게 하지 못함으로 늘 두려운 생각이 있습니다. 재변은 오직 사람이 부르는 것이니 참되게 하늘에 응답하는 일을 상께서도 애쓰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자의 뭇 재변이 잇따라 이르고 이제 겨울 천둥의 이변이 있으니 지극히 미안하다 하며 유순이 아뢰기를 근래 풍습이 아주 나쁩니다. 과거로 인재를 뽑는 것은 나라의 큰일인데 이제 듣건대 외방에서 거자가 난을 일으켜 시험을 정지한 일이 있다 하니 이는 예전에 없던 일입니다. 유생이 한 짓을 미치광이 아예 지시라 하나 이 일은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크니 미치광이라 하여 그 죄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김전이 아뢰기를 근래 천재가 매우 많으니 공경의 자리에 있는 자라면 누구인들 두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연희의 예 표를 붙여 바친 것은 처음에 바르게 하는 도리를 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 시작한다 하고 또 부부는 생민의 시초이고 만복의 근원이다 하였거니와 적세의 분들이 조금이라도 어지러워지면 마침내 화환이 클 것입니다. 조정조의 고사가 있기는 하나 시세가 다르니 지금에 있어서는 마땅하지 않으며 지금은 원자께서 어리시니 더욱 신중히 해야 할 일입니다. 신중할 수 있다면 미리 국내에 들어오게 하지 않더라도 어진자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융리에는 기한이 있는데 처음부터 명분을 바르게 하지 않고서 오래 공중에 있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고 성몽정이 아뢰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중의가 일찍이 비게 되매 비를 가리는 일을 어찌할 것인지를 유식한 사람들이 다 염려하는데 지금 분부하시기를 명의가 이미 정해진 사람은 승봉할 수 없고 따로 가려야 한다 하시니 이는 무사람이 바라는 데에 맞아서 인심이 괴하게 여길 것입니다. 조종조의 일이 시세에 다름이 있는지는 신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의 올해일을 보면 납체, 납진, 견, 교서 등의 일은 고례를 인용하고 권리로 한 일이 없습니다. 상께서 이제 이미 뜻을 정하셨으니 어질고 덕 있는 사람을 가리고자 하신다면 시경의 관저편을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시에 이르기를 들쭉날쭉한 마름 풀을 여기저기 다니며 가려낸다. 찾아도 얻지 못하니 밤낮으로 생각한다 하고 또 이르기를 전전반측한다 하였으니 온 우주가 다 배필을 가려내기에 마음 쓴 것이 이처럼 지극하였습니다. 뒷날의 이해로 헤아려 보면 진덕수 범조우의 말도 이보다 더 나을 것이 없고 예로 말하면 오래이의 권위로 한 일이 없으니 여기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후를 세우는 일이 물정에 맞지 않는다면 말을 하고자 하는 신하가 어찌 한둘 뿐이겠습니까? 다만 임금의 의향으로 한번 정하고 나면 침석의 일이니
말로 다투기 어렵고 또 화를 두려워한다면 생각이 들어도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능히 말한 자로는 잔잠, 반효례가 있을 따름입니다. 오늘의 신을 불러 면대하여 뜻을 서로 통한 것은 참으로 드문 일입니다. 예전에 이필이 덕종에게 말하기를 폐하께서 황공하시거든 내 말을 드러내지 마소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종사의 큰 일은 다만 대신과 의논하고서 마음에만 두시고 금중에 퍼뜨리지 말고 잠잠히 정하셔야 합니다. 하고 정강필이 아뢰기를 비를 가리는 데 관한 분부는 신등이 이미 잘 알았습니다. 원자를 배양하는 일에 관해서는 성종조의 예를 따라 민간의 괴로움과 물증을 알게 하려고 나가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종조에서도 어렵게 생각하였는데 강희명의 아내가 지극히 어질고 희명도 고사와 예법을 아는 재상이며 살림도 궁하지 않으므로 원자로 하여금 그 집에 나가게 하였으나 어떻게 민간의 괴로움과 물증을 아실 수 있었겠습니까? 전에 시종이 이런 뜻을 이미 아뢰었거니와 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자가 어디에서 본받을 것이냐 하면 궁중에서 양육하여 상께서 공사를 차결하시는 것과 환시를 대하고 공첩을 대하고 대신을 접하고 대관을 접하는 도리를 보여서 본뜨게 해야 합니다. 옛말에 부호의 집에는 예법이 있는 집이 드물다 하였거니와 외관에서 예법이 있는 집을 어찌 쉽사리 많이 얻겠습니까? 원제께서 지금 나이가 어리시나 국부는 소중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하고 김전이 아뢰기를 어려서부터 보양해야 합니다. 예전엔 태교라는 것도 있었는데 하물며 이미 탄생하셨음에리까 외관에 나가 계시는 것은 지극히 미안합니다.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문천부정은 남천군의 아들인데 무슨 본받을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런 뜻은 시종도 흔히 말한다. 고사가 서러함으로 지금 밖에 있으나 어찌 대내로 들여오지 않겠는가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여느 사람이 정으로 말하면 부모와 서모와는 친애하는 것이 도리인데 그것도 궁중에 계셔야 알 수 있습니다. 하고 유순이 아뢰기를 세종조에서 8대군께서 궁중에서 생장하셨다는 것을 신이 들었습니다. 제 왕자일지라도 궁중에서 양육해야 마땅한 것이니 성종조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세종조의 일이 오히려 본 뜻을 행할 만한 일인데 이제 여염에 나가가 사시게 한 것은 지극히 미안합니다. 왕자나 옹주일지라도 미안할 바인데 하물며 원자이겠습니까? 광필이 아른 바와 같이 문헌이 있는 어진 재상의 집이라면 모르거니와 예법이 없는 집이라면 더욱이 원자로 하여금 옮겨 사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김은기가 아뢰기를 역경에 이르기를 동문때에 바르게 기른다 하였으니 동문때의 바른 도리로 보양해야 합니다. 여염에 쓰라면 언어와 거둥을 어디서 본받을 것이 있겠습니까? 궁중에서 양육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진조실록 23권 중종 10년 10월 3일 갑병진 세 번째 기사 유순 정광필 김은기 신용계 김전 남고은 심정이 의논드리기를 죄를 짓고서 입거한 것으로 말하면 억지로 시켜서 들어간 유아는 다르나 돌봐주지 않아서 곧 달아나게 된다면 변방을 채우는 의의가 아주 없습니다. 또 양계의 변방백성으로 사천으로 들어가 의탁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전에 이미 세웠고 그 돌봐주는 조건 및 더욱 밝혀서 거행하는 절목을 해주로 하여금 마련해서 시행하게 하소서. 무신의 거간하는 일은 비록 문신의 삼관으로 분속하는 예와 같지 않으나 구장을 가베이 고쳐서는 안 되니 다만 이조 병조로 하여금 비는 자리에 생기는 데에 따라서 옮겨서 서임하여 여러 가지로 쓰게 하면 따로 법조를 세우지 않더라도 무신의 벼슬길이 침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중 및 경기의 각분 반당이 매우 많은데 군에게 주는 것이 반드시 이 때문이 아닌 것이 아니니 각분 반당의 3분의 1을 줄여서 모두 군력으로 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각사의 액수 외에 설이 조례를 정력하는 일도 해저로 하여금 전의 수교에 따라 더 잘 찾아내어 모두 군력으로 정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반역은 국가의 큰 죄이므로 연주하는 법은 예로부터 시행하여 온 것이니 김영창, 신년문, 박영분에게 비록 공이 있다 할지라도 연주의 법을 시행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이후의 일은 전일에 그가 변명한 사연을 보았으므로 신등이 그 정상을 이미 압니다. 그러나 의논할 때 훈적은 삭제하고 벼슬길은 터주어야 한다 하였으므로 이제 벼슬하고 있거니와 도로 훈적에 등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갑자는에 율시로 사람을 뽑을 적에 그 제목이 올바르지 않았으니 제술에 나아가지 않았으면 모르거니와 과거보로 나갔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제목의 뜻에 따라 지었으니 지금의 그 처지에서 보면 그런 듯 하나 그때 과거에 응한 사람이 누구인데 그 제목으로 짓지 않았겠습니까? 당초에는 청현한 벼슬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어찌 이 법을 오래 쓸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벼슬길을 터주어야 합니다. 군액이 매우 적은 것이 반드시 반당의 수가 많은 데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상께서 앞으로 수를 한정해서 주고자 한다고 본부하셨으나 그러면 군액이 곧 많아지지 않으니 이미 준 반인에서 3분의 2를 줄이는 이만 못합니다. 또 신년문의 아내 상은에 대하여 반개하기를 비록 그 지압의 공이 그러하다고 말하나 이제 어찌 사실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합니다. 황행이 피인 대도합 등이 우리나라의 봉수인을 옮겨다 파니 중벌의 차수서라고 아랫 일은 병조가 이미 분부를 받았으나 예전에 시행하지 않던 법을 문득 시행하게 되면 반드시 불평한 마음을 품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망합을 구류한 뒤로는 피인이 워낙 이미 마음에 불평을 가졌으니 차명하여 널리 보이는 일을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정윤겸이 아랜 본디 조군이던 자와 수군을 융통하여 합치는 일은 수군의 고역의 뜻을 둔 것이나 갑자기 조군을 수군에 합치면 조군의 마음이 어찌 편안하겠습니까? 가령 합한다면 충청도와 같은 곳이면 모르겠거니만 다른 도는 형세가 그럴 수 없으니 이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연호를 뽑아서 각 포의 성을 쌓는 일은 해조로 하여금 짐작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를 맞아 드리는 일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므로 대신의 말을 자전께서 물으셔서는 안 되는 까닭에 곧 아래어 분부하시기를 조정조에서 어질고 덕이 있는가를 보고자 하여 전어를 미리 들게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신이 아는 바에 따라서 미리 드나들게 하여 궁중에서 위이 등 여러 가지 일을 보는 것이 옳다 하셨다. 그 밖의 의덕한 일은 다 알았다. 다만 신년문 등의 일은 당초에 주의를 정할 때 정속해야 한다 하였으므로 삭제하였던 것이나 이제 바야흐로 신혼하는 때이니 도로 등록해 줄 것이다. 이유는 인물이 쓸만하면 역시 도로 주어야 오르리라. 갑자방의 시제는 나도 보았거니와 부거하고자 하는 자는 어쩔 수 없이 그 제목에 따라서 지었으니 이제 아랜대로 등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반인의 일은 내 생각으로는 반당은 다 신력이 없는 것이므로 군액이 많아질 때까지 조금씩 줄이면 군인이 보인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수를 정하려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제 만약에 이미 낸 것을 들어서 준다면 억울해서 소란이 일어날 듯하니 앞으로 점차 더 는 것이 어떠한가 하며 대신 등이 다시 아뢰기를 연좌된 사람들을 도로 훈적에 등록하는 것은 워낙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중국의 법도 그러하니 이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유가 변명하여 상서한 것은 윤장 등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 뜻을 상께 아뢰었을 따름이요 훈적에 도로 등록되기를 바란 것은 아닙니다. 또 가벼이 주었다가 빼앗았다가 할 수는 없으며 다만 그 인물이 쓸만하면 쓰는 것이 옳습니다. 반인의 일은 경기의 조리에 나장의 수를 채울 수 없어 그 이웃 동리 사람들이 다 달아나기까지 하니 3분의 1을 줄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미 내어준 사람을 들더라도 누가 불평하겠습니까? 이대로 한 뒤라야 되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천사가 왕래하는 길에 있는 장단, 파주, 고향 등과 같이 인리가 더욱 부족한 고을에는 또한 전수를 줄여야 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다른 일은 다 알았다. 다만 이유가 상수한 뜻은 알 수 없으나 그 인물이 쓸만하면 가슨의 작업을 도로 주는 것이었다한가 하며 대신 등이 아뢰기를 전의 작업을 도로 주거나 그 관직을 새로 제수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증조실록 23권 증조 10년 10월 3일 병진 네 번째 기사. 대선 권민수 대사관 이행 등이 봉사를 올리기를 생각하옵건대 공론이라는 것은 국가의 원기이니 조금이라도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흔들리게 되면 원기도 따라서 잃게 되니 가볍게 여길 수 없음이 이와 같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일국의 공론을 대관에게 붙여 조정 정사의 잘잘못과 인물이 선한지의 여부를 다 말할 수 있게 하시고서 전하께서 정성으로 믿는 마음을 비워놓고 받아들이시는 것은 다 원기를 위한 생각 때문이십니다. 대신이 된 자로 공론을 제 마음대로 삼아서 일국의 원기를 보호해야 마땅한데 안당은 감히 먼저 이를 요동하고자 하여 대간을 억제하되 꺼리는 바가 없어 사고라고 배척하여 전하께서 주의다 따르실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도록 인도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공론이 행해지느냐 폐지되느냐의 기회요 잘 다스려지느냐 어지러워지느냐의 갈림길입니다.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크므로 구차히 용납만 할 수 없는데 전하께서 오히려 대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이는 전하께서 한갓 명호를 따를 뿐이고 존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대저 안당은 본디 사리를 모르는 자가 아니므로 공론을 요동해서는 안 되고 대간을 굴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데도 감히 이러한 짓을 하는 것은 당초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대신이므로 전하께서 죄주지 않을 것이며 국가의 공론도 나를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하였기 때문에 전하께서도 과연 너그레이 용납하고 그릇되게 용서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당의 말이 행하였고 뒤에 있을 당과 같은 자도 반드시 이를 경리애로 삼아서 간사한 말을 함부로 하여 공론을 배척하되 무슨 짓이고 다 할 것인데 전하께서 다시 대신이라 용서하시어 속임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 아래에서는 위를 속이고 위에서는 가리움을 받아 가리워지는 것이 날로 심해져서 시비가 날로 어지러워지면 나라의 일은 마침내 어찌하겠습니까? 대저 임금이 대신에 대하여 말의 착오 때문에 문득 견책하는 것은 워낙 아름다운 일이 아니나 안당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꺼림이 없으며 공론을 막아 훼손하는 것으로 말하면 말의 착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거니와 전하께서 이미 환히 아시는 바인데 오히려 말이 착오된 것 작은 잘못이라 하시니 신당은 전하께서 대신이라 하여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당의 말 때문에 잘못 인도되어 대간을 믿지 않는 생각이 이미 안에서 싹 트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때문에 신당은 더욱 마음 아픕니다. 전하께서 처음 즉위하셨을 때는 간증하는 말을 듣기 좋아하시어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세라 염려하시더니 이제는 대간이 아뢰는 것을 있을 때마다 늘 유난하여 쾌히 들어주지 않으며 때로 들어주시는 일이 있더라도 억지로 하시는 것이고 참되게 마음을 비워서 자기 고집을 버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 때문에 당이 감히 그런 짓을 하는데 전하께서도 그것이 죄 줄 만한 일임을 모르십니다. 전하께서 분부하시기를 안당에게 다른 뜻이 있었으면 조계에서 공공연히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대저 신하로서 그런 말을 하려 임금을 시험하는 자는 그 술법이 한 가지뿐이 아니었어 몰래 간사한 방법으로 좌복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공공연한 체하면서 제 계책을 부리는 자도 있는데 대개 좌복으로 들어가는 것은 명예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며 밝은 임금을 그르치면서 공공연한 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간사한 자는 반드시 의심스럽게 여기실 터이나 공공연한 자는 딴 마음이 없다고 여기신다면 또한 이를 생각지 못하신 것입니다. 국가가 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시비인데 시비는 공론으로 말미암아 정하는 것이요 조정의 공론은 대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안당이 반드시 대간과 조정을 둘로 나누어 국시를 공론 밖에서 구하고자 하니 안당의 이른바 국시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전하께서 이미 언책을 대간에게 붙이셨으면 대간을 알고서 무엇이든 말하고 말하면 무엇이든 극진하게 하여야 하며 공론이 의탁한 바요 국시가 정해진 바입니다. 전하께서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시어 일단 그 사이에 싹 트게 되어 말하여도 혹 믿지 않으시고 믿어도 혹 도타이 하지 않으시면 그 해로움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안당의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고 그대로 버려두지 않은 까닭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바로잡도록 하여 공론을 밝히소서 하니 윤하지 않는다고 전교하였다.
안당을 논하는 일은 이때 이르러 멈추니 대개 무리에 따른 것이다. 사실은 논한다. 안당은 마음이 음흉하고 간 사이 정치의 권세가 대간에게 돌아가는 것을 늘 한타고 남몰래 분한 마음을 품어오더니 마침 대간 김정의 잘못을 가지고 주의를 따짐에 따라 대간을 바로 대해서 배책하여 공공연히 굴욕하였으니 대간이 된 자로서는 본디 힘써 다투어 반드시 청한 것을 윤호바꿔서 말아야 할 것인데 권세가 두려워서 문득 그쳤으므로 당시 사람의 의논이 이를 비평하였다. 진도시록 23권 중종 10년 10월 4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이 계명을 의정부 좌첩찬으로 이 작은 형조판서로 성몽종을 한승부 판년으로 성천의로 예조 참판으로 이빈을 홍문관 전환으로 최명창을 은교로 김구를 수찬으로 윤지형 박세일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사실은 논한다. 성몽종의 사람되면 성품이 본디 명민하고 용모가 단중하여 상이 쓸만한 제기로 여기더니 이때 이르러 특별히 명하여 품계를 높여줬는데 몽정이 검약하지 않고서 스스로 화살을 승상하고 주색을 즐기고 유연을 좋아하므로 잠옷 사람의 여망을 잃었다. 잠옷 사림의 여망을 잃었다. 사실은 논한다. 최명창의 사람되면 성품이 곱고 평소에 청렴하였다. 중조실록 23군 중종 10년 10월 5일 무 첫 번째 기사. 형조판서 이자간이 늙고 병들었다 하여 사직을 청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한승부 판년 성몽정이 갑자기 품계가 높아졌다 하여 사직을 청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0년 10월 6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형조의 수인들 중에서 죽은 자가 모두 25인인데 이 인만이 병으로 죽었으니 이는 형옥을 삼가지 않은 까닭이다. 관리를 추구하라. 중조실록 23권 중종 10년 10월 6일 김이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었다. 이 조의 정사에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이 계명을 참찬에 의망하였으니 형조를 중하게 여기고 참찬을 병을 요양하는 자리라고 여기서 그랬을 것입니다. 또 형조판서 및 판유는 이미 이 종이 일품으로 의망하려고 분부하셨으니 이조가 의망할 만한 자를 가려서 의망해야 할 터인데 이제 좌목을 베껴서 들었으니 전형을 맡을 뜻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판윤 성몽정은 물망이 경하게 여김으로 아랫사람 자리에 있어야 하고 장관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으니 가소서. 성천부사 최옥호는 전에 나주 목사로 있을 때 지극히 탐호하였으며 성천은 큰 고울이므로 탐호한 사람에게 백성을 돌보는 직임을 맡길 수 없으니 빨리 개정하소서. 사실은 논한다. 성몽정은 생원 이성언을과 담을 사이에 두고 이웃에 살았으므로 그 아들 장군과 붙어여 그 사귀는 전분이 매우 깊었다. 성은에게 계집종이 있었는데 몽정이 가까이에 늘 그 집에 왕래하고 성은에게 또 자태와 용모가 빼어나고 문자를 잘 아는 첩이 있었는데 몽정이 시로 유혹하여 가까이 하더니 헌부가 풍문에 의하여 추국하였다. 헌부가 아뢰었다. 경영관은 매우 중요한데 부엉교의 산망을 갖추지 않고 이 인만을 의망하였고 윤계를 또 수천에 의망하였는데 전에 사중이 윤계, 최산두, 박전, 김선, 조한필은 홍문록에 합당하지 않다에 삭제하기를 청했던 것을 이제 수천의 망에 주의하였으니 지극히 그릅니다. 형조정량 이창은은 현관으로 합당하지 않으며 남의 현령 이해는 전에 웅천에 외변이 있을 때에 먼저 스스로 문을 열고 도망가서 성안이 동요하여 성이 함락되게 하였으며 변장자리에 다시 사용하였으나 안되니 모두 가소서. 신급제 한승정은 중의위의 실직 육품을 이미 지냈다 하여 이제 전적이 되었으나 승진을 조급히 하는 패단은 막지 않았으나 안되니 승정을 갈고 앞으로는 중의위에서 실직을 이미 지낸 자일지라도 모두 분관하게 하소서. 사실은 논한다. 김수는 당의 아우인데 이 형제는 재주가 없으나 해도 없고 저는 비루하고 한필은 허황하고 윤계는 본디 미진한 집에 태어났는데 사람됨이 외람하고 잣다름으로 이런 논계가 있었다.
최산도는 한미하다고는 하나 기상이 씩씩하고 글이 넉넉하니 어찌 옥당이 합당하지 않으랴. 전교하였다. 이 계명을 참선해 주의하는 것은 한가한 자리라 하여 그런 것이 아니다. 성몽정은 어찌하여 아래에 있어야 하고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가. 최옥호는 탐구한지는 알 수 없으나 은교 및 융계의 일은 추구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은은 사이로 있었는데 정량이 될 수 없는가? 이해는 전에 과실이 있기는 하나 어찌 한 번의 잘못 때문에 변지에 쓰지 않겠는가? 한승정은 잡기를 모아서 승진을 조급해하니 사섭으로는 과연 아름답지 않거니와 이조에 묻겠다. 진조실호 23권 중종 10년 10월 7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중위가 오래 비어 있으니 전열을 미리 가려두지 않을 수 없다. 진조실호 23권 중종 10년 10월 7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예기를 강독하였는데 시독한 유인숙이 하르기를 이는 제사에 관한 일을 말한 것인데 석 달 전에 희생을 준비하고 이래 동안 산재하고 사흘 동안 취재한다 하였으니 지극히 삼가야 하는 것인데 접대 문묘 친제의 산재 날에 이 정호를 인견하시고 친제 뒤에 성경의 마음이 아직 사라지기 전에 또 진석승을 인견하셨고 또 전에 초여섯 날은 또 동양대제인데 초 이튿날에 친열하였다가 마침내 정지하시기는 하였으나 신의 생각으로는 상의 성경이 지극하지 못하신 데가 있는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재례에 관한 말은 마땅하다 하였다. 진조실록 23권 중종 10년 10월 7일 경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성몽정 최옥호 이 장은 이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0년 10월 7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0년 10월 7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이조판서 안당이 아뢰기를 근래 대간이 신의 죄를 덜추되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공론을 억제하고 간사의 나라를 그르친다는 따위 말로 아뢰기까지 하였습니다. 천이가 너그러이 용서하시 마침내 죄 주지 않으셨으나 신하가 이러한 죄를 지니고 어떻게 얼굴을 들고 행세할 수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파지가의 시골로 돌아가게 하여 온 나라 안 사람들로 하여금 신이 말을 함부로 한 줄을 알게 하셔야 합니다. 아니 전가기를 대간도 이미 아뢰기를 거쳤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며 3번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0년 10월 7일 경신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0년 10월 8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상이 친히 배표하고 동지 중추 부사 성세정을 정조를 축하하기 위해 보내었다. 하정사네. 중종실록 23권 중종 10년 10월 8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이조판서 안당이 취직할 수 없다는 뜻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0년 10월 8일 신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성몽정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0년 10월 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0년 10월 9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시각관 김안노가 아뢰기를 구원은 재변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사람마다 앞을 다투어 생각을 아르게 하여 그 중에서 쓸만한 것은 쓰고 쓸만하지 않은 것은 쓰지 않으면 되는데 박상 김정희 구원에 응하여 봉사를 올린 뒤에 그 망령된 말 때문에 죄받았으니 당연하기는 하나 사람들이 다 은사를 경계할 것입니다. 대저 사람의 속에는 삐뚤 것과 바른 것이 있어 그것을 따져보면 잘못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 어진 사람일지라도 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박상 등을 이제 놓아주더라도 누가 그들의 잘못을 모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개 구원한 뒤에 올린 봉사는 그 말이 채택할 만하면 채택하고 채택할 만하지 않으면 버리고 써서는 안 되는 것이나 이는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크므로 주의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것이 그러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의 준 것이다. 하며 전경 기준이 아뢰기를 김안노의 말이 지당합니다.
상께서 저기하신 이래로 사대부로서 상소 때문에 죄받은 자가 없거니와 그런 이로 죄받은 것은 다 패조했으나 있던 일이고 오늘날에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바라지 않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23권 중조 10년 10월 9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3권 중조 10년 10월 9일 임술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성몽정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0년 10월 9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영의적 유순이의 논드리기를 충천이 충순이의 채아 육품을 지낸 자를 과거에 겁제한 뒤에 모두 삼관에 분속시키는 법은 조급한 승진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그때 충의 위까지 아울러 넣지 않은 것은 아무도 그 중에서 적장으로서 벼슬을 받은 자는 충의위에 소속되기를 스스로 바라지 않더라도 을의 벼슬을 받는 것이어서 이러한 자도 있고 보면 이는 조급히 승진할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닌데 적장이 아닌 자를 상세히 나눌 수는 없으므로 충의위까지 아울러 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저 과거에 겁제한 뒤에는 벼슬길이 크게 열리는 것이니 과거에 겁제하기 전에 벼슬을 녹용하지 않더라도 무슨 크게 손실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조급한 승진을 억제하는 계책으로는 충의위로서 육품을 지낸 자를 아울러 삼관의 말단 관직으로 분속하여도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좌의정 정광필, 우의정 김은기, 우찬성, 김전, 우참찬, 남건도 의논이 같았는데 의논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충찬위는 오위의 충찬위에 속한 부대로 원종공신과 그 자손 또는 승중,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것을 말한다. 첫 자손이 소속된다. 충순위는 충무위에 속한 부대로 임금의 친족과 양반의 자서, 재질 등이 소속된다. 채아라는 것은 대체로 동반, 서반의 현관에 있지 않은 자에게 녹을 주거나 대우하기 위하여 주는 직이다.